포르투갈이 호날두, 레앙, 조타, 부페, 베실바, 비티냐 너무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의 조합을 잘 못 가져가는 면이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마르티네스 감독이 호날두 사용법을 아직까지 찾다가 결국에는 조합을 못 찾은 면이 있습니다. 일단 호날두가 이제 더 이상 측면에서 뛰기에는 폭발력이 부족하죠. 호날두가 측면에서 뛰지 못하니까 중앙에서 뛰어야 돼요. 그래서 중앙에서 뛰게 되는데 중앙에서 뛸 때도 호날두 옆에 한 명의 선수를 또 붙여줘야 됩니다. 그게 오늘 레앙이었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쓴다면 호날두 원톱이 되면 레앙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호날두가 원톱이 애매하니까 호날두를 약간 오른쪽으로 빠지게 만들고 레앙을 왼쪽에 배치를 하면서 투톱을 씁니다. 그러니까 레앙이 이제 중앙으로 가면서 왼쪽 측면이 없어요. 그러면 왼쪽 라인에 측면 공격수를 또 쓸 수는 없으니까 윙백을 한 명 배치를 해야죠. 그게 오늘 칸셀루. 그리고 칸셀루가 배치가 됐는데 이 칸셀루가 배치가 되면서 이제 4-3-3 전형은 약간 이제 무너진 거니까 그러면 칸셀루가 올라갈 때 이 공간을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또 3백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미드필더 한 명을 이제 빼고 3백을 쓰면서 투톱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앙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잘하고 비티냐도 잘하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베르나르도 실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비티냐를 모두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꼬이는 거죠. 호날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원톱이 아니라 투톱을 쓰니까 투톱을 쓰면서 측면 공격수를 빼고 그러면 이제 측면 공격수를 뺐으니까 풀백이 높게 올라와야 되니까 다시 3백을 좀 쓰게 되고 근데 3백을 쓰면서 미드필더 라인을 보니까 미드필더 숫자가 또 줄어들었는데 비티냐를 뺄 수도 없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뺄 수도 없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전술을 썼냐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제 어쨌든 레앙, 호날두, 실바 이렇게 3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른쪽 측면 공격수 겸 미드필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레앙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투톱이 되고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에 부페가 베실바가 좀 올라가면 내려가서 플레이를 하게 돼요.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내려서 플레이하는 건 또 아주 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전술이 나오냐면 칸셀루가 어차피 중앙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선수니까 오른발을 쓰니까 부페가 올라갈 때 비티냐가 약간 오른쪽으로 빠지고 칸셀루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멘데스가 올라갈 때도 있고 혹은 레앙이 투톱으로 나오지만 레앙도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하는 선수니까 레앙이 아예 칸셀루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빠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약간 복잡합니다. 레앙은 측면으로 빠지고 칸셀루는 가운데로 들어오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한 칸 올라가고 비티냐는 약간 오른쪽으로 빠지는 아주 이제 그 여러 가지를 퍼즐을 맞춰야 되는 호날두를 기용하면서 투톱을 쓰면서 3백도 써야 되면서 윙백도 써야 되면서 중앙에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비티냐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써야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전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 문제 서로의 이 모든 선수들이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위치에서 못 뜁니다. 첫 번째는 레앙이 중앙에서 뛸 때는 어쨌든 본인의 역할이 아니니까 측면으로 빠져요. 그런데 호날두도 중앙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약간 빠져서 플레이하거나 내려오는 선수죠. 그러니까 호날두도 사실은 호날두를 살렸으려면 옆에 9번 공격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벤제마 같은. 그래서 이제 보통 저 옆자리에 하무스를 쓰죠. 근데 하무스를 기용을 하면 또 레앙이 못 나와요. 아니면 레앙이 못 나오거나 베실바가 못 나오게 되는 거죠. 좌우 측면에 한 명을 빼야 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레앙과 호날두를 투톱으로 써야 되니까 또 이렇게 기괴한 게 나오는 거예요. 레앙이 중앙에 있지만 측면으로 빠지면 호날두가 또 혼자 남습니다. 근데 호날두가 중앙에서 혼자서 플레이하는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체코가 수비 라인에 5명 혹은 6명의 선수가 이렇게 밀집해 있는데 호날두가 이 공간에 갇혀서 호날두에게 전술을 맞춰줬는데 호날두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호날두가 여기서 심지어 내려오게 되면 안쪽에 선수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시면 레앙이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칸셀루가 중앙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비티냐가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부페가 밑에 있다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좀 올라오면서
선수들의 이동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요 레앙이 측면으로 빠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레앙도 측면으로 빠졌는데 호날두도 내려와요. 그러면 체코의 수비수들이 가운데 많은데 이 안쪽에는 공격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레앙이 측면으로 빠져 있어요.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지는데 호날두도 약간 나와 있으니까 중앙에 레앙이 아무리 크로스를 올려도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 사실은 호날두에게 맞춰서 전술을 짜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레앙이 측면으로 나오면서 또 볼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호날두가 약간 바깥으로 나오면서 볼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날두는 약간 바깥으로 나와 있다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것을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호날두도 약간 빠져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레앙이 호날두에게 패스를 보내줄 때 호날두가 볼을 잡는 순간 체코의 선수들이 호날두에게 모두 달려듭니다. 이게 왜 이런 장면이 나오냐? 만약에 호날두 옆에 9번 공격수가 있었다면, 하무스 같은 선수가 있었다면 앞쪽에 하무스가 있으면 수비수들이 못 올라오겠죠. 그러면 호날두가 약간 빠져나오면서 여기서 볼을 잡아서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날두가 원톱이니까 빠져나왔을 때 체코의 선수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호날두에게 달려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마르티네스 감독이 이도저도 아닌 전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로 따지면 손흥민 선수를 써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쓰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호날두가 그러면 페널티 박스 안에 있을 때 호날두의 강점은 어쨌든 제공권에 있어서 이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있죠. 근데 제공권도 호날두가 박스 안에서 원톱으로 뛰기 때문에 잘 못 씁니다. 호날두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 있다가 9번 공격수가 만약에 이 안에 있으면 9번 공격수가 뛰어가면서 수비를 약간 끌어당길 때 그럴 때 호날두가 뒤로 빠져 있다가 뛰어들어가면서 헤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보시면 호날두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빠져 있죠. 늘상 이렇게 좀 빠져 있거든요. 근데 빠져 있으니까 가운데에 이제 체코의 수비수들이 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올라와도 호날두가 가운데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머리에 볼을 맞추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만약에 여기에 하무스가 있었다면 하무스가 여기서 수비수들을 교란시켜주고 호날두가 뒤에서 빠져들어오면서 머리에 맞추는 더 좋은 찬스가 됐을 텐데 호날두가 혼자 박스 안에 있으니까 공중볼 경합도 호날두가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날두 사용법을 마르티네스 감독이 고민하다가 약간은 이 조합 자체를 못 가져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 호날두가 빠져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사용하는 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부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톱을 써야 되니까 윙백이 필요해서 칸셀루가 측면에 나와요. 근데 미드필더 라인에 비티냐도 써야 되고 부페도 써야 되고 베실바도 써야 되니까 3명을 쓸 때 베실바가 어쨌든 호날두의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뛰기 때문에 약간은 부페가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뛰어요. 부페가. 물론 중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칸셀루가 들어가면 부페가 좀 올라가고 비티냐가 가운데로 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부페가 약간 요 3선에서 뛰거든요.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렇게 수비 라인 바깥쪽에서 뛰는 게 아니라 요 안쪽에서 뛸 때 좋은 선수죠. 안쪽에서 뛰어야 찬스 메이킹을 해주면서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페를 굳이 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플레이하게 만드는 게 이게 과연 적합한 거냐. 그리고 누누 멘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누 멘데스가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칸셀로도 써야 되고 달로도 써야 되고 누누 멘데스도 써야 되니까 누누 멘데스를 3백에 놨어요. 근데 누누 멘데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역할이 아니라 이 선수가 뒤에 있거든요. 3백이라서. 그리고 칸셀루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도 레앙이 빠지니까 멘데스는 올라가는 역할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멘데스는 올라가는 것을 잘하는데 반면에 뒤에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은 또 잘 못해요. 이거는 이 선수의 장점이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멘데스가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인이 잘하는 걸 못하고 뒤에서 패스를 찔러주는데
이 패스의 정확도가 매우 좋지 않았죠. 멘데스의 장점도 또 못 쓰는 거고 제대로.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너무 내렸으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장점도 제대로 못 쓴다. 이 장면을 보시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비티냐와 함께 미드필더 라인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페가 이제 못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베실바가 이제 오른쪽 라인을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부페가 어쩔 수 없이 수비 라인 앞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체코의 수비가 밀집해 있는데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볼을 잡아서 여기서 패스를 공급하죠. 근데 부페가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가운데 지역에서 볼을 잡는다면 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줄 수가 있을 텐데 굳이 부페를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서 패스를 뿌려주게 하는 이게 과연 맞는 전술이냐? 라는 의구심이 또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누누 멘데스가 3백의 왼쪽 센터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레앙이 측면으로 빠져나오면서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3백의 한 자리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여기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누누 멘데스가. 근데 누누 멘데스는 빠르게 올라가는 게 장점이지 여기서 패스를 공급하는 게 장점인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패스를 뒷공간으로 너무 부정확하게 넣었다가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런 이제 그 전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포르투갈이 답답한 경기를 오늘도 했다. 이게 이제 그 결정적인 찬스였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사실은 포르투갈에서 에이스는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거든요.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약간 뒤에서 뛰었지만 그래도 뛰어들어간 호날두에게 예술적인 패스를 넣어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오프사이드를 나중에는 뭐 골이 들어갔다면은 검사를 해봤겠지만 호날두가 빠져 들어갔습니다. 빠져 들어갔는데 이때 스타네 골키퍼가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호날두가 부페의 패스를 받아서 왼발로 돌려놓죠. 근데 이 1대1 찬스에서 스타네 골키퍼에게 막히고 마는 장면. 이거를 넣어줘야 사실은 호날두에게 전술을 맞춰준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호날두가 못 넣어줬고 이 장면도 호날두가 안쪽에 있을 때 호날두에게 패스가 들어갔고 여기서는 호날두가 또 잘했거든요. 패스를 받은 다음에 왼발로 바로 돌아서서 슈팅. 이것도 스타네 골키퍼에게 막혔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답답한 경기가 진행되다가 그래도 한 건 할 뻔했어요. 이게 그 중간에 조타가 들어왔죠. 조타가 이제 레앙 대신 들어오면서 확실히 호날두와 조타 두 명의 선수가 박스 안에 있으니까 호날두가 머리에 볼을 맞추는 빈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올라오는 크로스를 호날두가 머리에 맞춥니다. 박스 안에서 점프력 충분히 호날두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타가 뛰어들어가니까 조타에게 수비가 좀 분산되면서 호날두가 뒤에 있다가 빠져들어가면서 헤더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헤더가 골대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골대를 맞은 헤더가 흘러나오면서 조타가 득점을 할 뻔했죠. 그런데 여기서 호날두가 뛰어들어갈 때 오프사이드 라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날두가 어쨌든 증명을 하려면 이런 골이 하나 나오면 증명을 하는 건데 오늘은 호날두의 요 이제 어깨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서 또 요 증명까지는 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포르투갈이 약간 호날두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포르투갈이 호날두를 쓰기 때문에 밸런스가 일단 무너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호날두 자체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 카타르 월드컵 때보다 호날두의 컨디션이 좋아요. 사우디 가서 몸 관리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런 장면도 있죠. 호날두가 여기서 가운데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줍니다. 볼을 받아주고 본인에게 수비가 쏠리게 되잖아요. 본인에게 수비가 쏠릴 때 뒤로 빠져나가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 선수에게 볼을 받자마자 뛰어들어갈 때 힐 패스로 아주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주면서 1대1 찬스를 만들어주는. 물론 여기서는 이제 패스가 들어갈 때 수비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이 이제 찬스를 막긴 했지만 호날두가 이런 센스 분명히 아직까지 살아있고 오늘 경기도 보면 아까 뭐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점프력이 좋아서 머리에 맞추는 장면도 많고 그리고 뭐 왼발로 돌아서자마자 슈팅을 때리면서 유효 슈팅도 만들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호날두를 지금 과감하게 빼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호날두의 이 딜레마가 생기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호날두의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호날두를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팀의 밸런스는 또 깨져요. 그래서 호날두는 잘해 보이는데 팀의 밸런스는 깨지니까 팀은 못해 보이는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맨유에서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테나 감독이
호날두를 떠나보낸 이유가 그 문제였죠. 호날두 중심으로 가면 호날두는 잘하는데 팀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팀은 안 좋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호날두가 경기당 뭐 2골 이상은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형태는 이제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호날두의 딜레마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포르투갈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날두 딜레마가 매우 커 보인다. 그리고 이제 뭐 마르티네스 감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날두를 빼는 선택을 하기가 일단은 힘들고, 오히려 그 체코가 오늘 그 득점을 만들 때 보시면 후반전의 전략이 더 좋았어요. 링그르라는 선수가 약간 작은데 빠른 선수거든요. 요 선수. 그러니까 요 링그르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링그르가 뛰어나가고,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쉬크를 빼고 중앙 지역에 시틸이라는 키가 큰 선수를 넣습니다. 키가 큰 선수와 약간 옆에는 작은 선수 2명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뛰어들어가는 작은 선수에게 먼저 패스를 넣어주고, 여기서 일단 돌파가 되면서 크로스가 올라오죠. 그리고 박스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틸, 키가 큰 선수가 있으니까 포르투갈이 중앙 지역에 수비가 막 쏠려요. 여기서 일단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시틸에게 수비가 쏠렸다가 일단 흘릅니다. 뒤로.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때도 안쪽에 워낙에 키가 큰 선수가 많으니까 포르투갈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너무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 있어서 볼이 뒤로 흘러나오는 순간 앞쪽에 있던 선수를 놓쳤죠. 그래서 여기서 체코가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 정말 위기에 빠졌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체코의 수비가 마지막에는 좀 집중력을 잃었고, 그리고 포르투갈의 교체 자원이 워낙에 풍부하다 보니까 교체로 들어오는 게 레앙이 빠지고 좋다. 그리고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가 네투, 뭐 콘세 이상, 세메두 이런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체코가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워낙에 포르투갈은 체력도 좋은데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들의 퀄리티가 너무 좋으니까 마지막에 좀 밀렸죠. 그래서 이제 체코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반대편에서 누누 멘데스가 뛰어들어가면서 머리에 맞춰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시면 레앙이 빠지고 누누 멘데스가 윙백이 됐거든요. 3백의 왼쪽을 보다가 누누 멘데스가 윙백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누 멘데스가 장점 중에 하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머리에 맞추는 거거든요. 이거는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누누 멘데스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윙백을 보니까 누누 멘데스가 바로 본인의 장점이 나옵니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누누 멘데스가 머리에 맞췄고요. 머리에 맞추면서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체코의 골키퍼 스타드넥 선수가 걷어냈는데, 걷어낸 볼이 수비수 흐라넥에게 맞고 자책골이 되죠. 요 이제 아주 아쉬웠던 체코의 자책골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반전 막판에 네투가 들어와가지고 돌파를 시도하죠. 근데 체코의 선수들은 지쳐있고 네투는 쌩쌩하고, 근데 네투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드리블 돌파를 가장 잘하는 선수고, 그러니까 네투를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네투가 돌파를 한 다음에 크로스를 올렸는데, 여기서도 체코가 운이 없었던 게 굴절이 됐어요. 크로스가 굴절이 되면서 자책골을 넣었던 흐라넥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흐라넥이 정말 처절하게 가랑이를 내주지 않으려고 무릎을 이제 그냥 땅에 그냥 대면서 어떻게든 이제 막아보려고 했는데, 가랑이 사이로 볼이 빠지면서 콘세 이상이 득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아마 체코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장면이 반칙으로 안 불렸거든요. 세메두가 뛰어나가는 선수를 이제 약간 잡아채는, 진로를 방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반칙으로 선언이 안 된 다음에 나왔던 장면이 포르투갈의 극적인 역전골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아쉬움으로 나올 것 같고, 어쨌든 경기를 이겼으니까 호날두가 아주 행복하게 환호를 했는데, 포르투갈은 호날두 사용법을 조금은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그래서 포르투갈도 황금 세대, 엄청난 이 스쿼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포르투갈이 뭔가 우승도 가능한 스쿼드거든요. 하지만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벨기에의 황금 세대를 어쨌든 우승으로 이끄는 데는 실패한 마르티네스 감독이 포르투갈에서도 포르투갈의 황금 세대를 이끌고 조합을 여전히 못 찾는 모습이 나와서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지 않을까 싶네요.